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가올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에서 역대급 실적을 낼 거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삼성전자가 HBM4를 기점으로 무서운 반격을 시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149,500원, SK하이닉스는 70만원대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엔비디아 HBM3이 품질 테스트 통과 이 뉴스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시장은 환호했죠. 드디어 삼성이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복귀했다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조용히 HBM 조직을 D램 개발 조직 쪽으로 재정렬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언론은 이걸 단순한 조직 개편 정도로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인력이 HBM 쪽으로 이동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방향 전환의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더 의미심장한 건 여기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최근 글로벌 빅테크 쪽과 접점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전부 공개되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지금 거대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는 메모리 반도체, 정확히는 HBM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지. 먼저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내내 고전하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있고 기관들도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인식 때문에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 선두주자니까 더 많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 흐름은 삼성전자 쪽도 다시 강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이 삼성전자의 키 맞추기와 역전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AI 메모리, HBM 중심으로 실적 증설 코멘트를 강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 목표 주가들 뭘 근거로 잡았을까요? 바로 HBM 시장 점유율, 출하량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HBM3E 공급이 본궤도에 오르고 차세대 HBM4에서 경쟁력을 입증한다면 점유율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HBM3 초기 시장에서 경쟁사에 밀린 것이 사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먼저 선점했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절치부심하며 준비한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공정인 10나노급 6세대 1C D램 쪽입니다. 경쟁사들이 기존 공정을 주력으로 할 때 삼성은 HBM4 쪽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아십니까? 1C D램은 초미세 공정이라 수율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패하면 리스크가 크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술 초격차를 위해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발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HBM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직, 개발 체계를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준비 중인 HBM4 샘플은 대역폭과 전력 효율 면에서 엔비디아와 HBM4 공급을 두고 협의,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턴키 전략입니다.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를 TSMC에 의존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지붕 아래 두고 있습니다.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의 성능이 중요한데 삼성은 자사 4나노 파운드리 공정과 메모리 기술을 최적화하여 패키징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삼성전자가 침묵하며 뒤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자, 이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HBM 시장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해볼까요? 초반 구간에서는 SK하이닉스가 1등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박수 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HBM4라는 새로운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물량, 캐파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쇼티지라고 하죠. SK하이닉스는 2026년 생산이 사실상 매진됐다는 코멘트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와 빅테크 기업들은 남은 물량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 가장 큰 생산 능력,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증설을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고 또한 2026년 HBM 생산 능력을 약 50% 늘릴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공급망 안정을 위해 삼성전자의 물량이 필수적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거죠. 가격 흐름도 좋습니다. D램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고 HBM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매출 비중을 늘릴수록 영업이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실적 턴어라운드의 핵심 동력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인력을 HBM 쪽으로 돌렸다는 보도가 나왔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조직 효율화라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HBM4는 메모리 기술뿐만 아니라 설계 기술이 융합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의 설계 노하우를 가진 인력들이 HBM 개발에 투입된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것은 파운드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겨야 하는 HBM 전장에 전력을 집중하는 전략적 재배치입니다. 평택 공장의 가동 스케줄 조정 역시 급증하는 HBM 수요에 맞춰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승부수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말고 또 뭘 사야 하는가? 삼성전자는 대형주라 움직임이 무거울 수 있죠. 저는 여러분께 더 강력한 기회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삼성전자가 HBM 생산을 늘릴 때 필연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삼성이 수십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 다 어디로 갈까요? 공중으로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장비와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지금 HBM 시장의 핵심은 누가 더 높게, 더 얇게 쌓느냐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첫째, 칩을 붙여주는 본딩 장비 기업 삼성, SK가 물량 늘릴수록 대박납니다. 둘째, 미세 공정을 위한 식각 및 소재 기업 만들 때마다 계속 소모됩니다. 셋째, 분량을 잡아내는 테스트 장비 기업 수율 잡으려면 얘네 없인 안 돌아갑니다. 이 기업들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10% 오를 때 시가총액이 가벼운 이 친구들은 30%, 50%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걸 낙수 효과에 의한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삼성전자 비중을 조절하며 이쪽으로 옮겨 타고 있습니다. 저도 제 포트폴리오의 20%는 이미 이 종목들로 채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하지만 삼성이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는 히든 종목 3개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유튜브에 전부 공개하면 좋겠지만 이 히든 종목 3개를 제가 공개적인 방송에서 언급하면 수급이 꼬이면서 시세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신 같은 세력들이 낌새를 채고 흔들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진입하기도 전에 차트가 망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HBM 생태계의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번호로 HBM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한 PDF 파일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식셜록이었습니다.